봄이면 씨 뿌리고 가을이면 거두어들이는 것이 농사의 기본. 하지만 1년에 15모작이 가능한 특별한 작물도 있다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충남 천안으로 향한 제작진.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이라는 천안에서 만나볼 특별한 작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 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예. 저희 저번에 열매마 하셨던 그 옥드롱 대표님하고 아시는 그분 아니세요? 예, 그때 제가 맞습니다. 59회 열매마 편에서 만났던 반가운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지만 열매마는 15모작이 불가능한 작물. 작물 하나 가지고 15모작 한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혹시 맞으세요? 네, 제가 작물 하나로 15모작을 해서 부자 농부가 됐습니다. 열매마가 아닌 다른 작물도 재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하다, 궁금해. 바로 이 작물로 제가 15모작 했습니다. 동장군의 기세에도 푸르른 잎을 자랑하고 있는 이 작물, 어디선가 본 듯하다. 이거 삶 아니에요? 예, 삶은 삶인데 일반적으로 뿌리만 먹는 삶이 아니고 이거는 잎, 줄기, 뿌리 다 같이 통째로 먹는 새싹 인삼이라고 합니다. 인삼의 유효 성분인 사포닌이 뿌리보다 잎에 더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광받고 있는 새싹 인삼. 고년근 인삼에 비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어 더욱 인기라는데, 새싹쌈으로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연 매출은 새싹삼으로 15모작 정도 해서 한 10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새싹삼 농사로 연매출이 10억? 오늘의 주인공 송인천 부자농부를 만나보자. 부자농부의 새싹삼은 어떻게 재배되고 있을까? 새싹삼으로 부자농부가 된 비법을 모두 공개하겠다더니 하우스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밭으로 제작진을 안내한 송인천 씨. 새싹삼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안에 있습니다. 그늘막이 둘러져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인삼밭인 것 같은데, 이곳으로 안내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푸라기만 많이 있는데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싹삼을 키우기 위한 종삼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종삼이 들어있다? 종삼이 뭐예요? 종삼은 이제 인삼 씨앗을 심어서 한 1년 정도 키우면 이제 새싹삼을 키울 수 있는 이제 종삼이 되는 거예요. 이 뿌리를 심어서 싹을 틔운 것을 새싹삼이라고 합니다. 새싹 인삼 농사에서 종자가 될 삼이라는 건데, 땅을 파자마자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작은 뿌리 형태의 종삼들. 이거 이미 이게 새싹쌈 아니에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종삼이죠. 싹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심어서 싹을 틔워야만 새싹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종삼을 사가지고 이렇게 심잖아요. 근데 왜 대표님은 종삼을 키우시는 거예요? 종삼을 사서 해도 되지만 좋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씨 뿌리고 종삼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종삼의 품질을 확보하라. 송인천 부자농부의 새싹삼 농사는 종삼 재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데, 종삼의 품질이 새싹삼의 품질을 좌우할 뿐 아니라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저도 처음에 종삼을 사서 새싹삼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갈수록 그 종삼 750g 한 채에 처음에는 5만 원, 5만 5천 원, 7만 원, 8만 원, 전년도는 심지어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도 종삼 농사를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선하지 못한 종삼을 구입해 농사를 지을 경우 뿌리가 썩거나 줄기가 휘어버리는 문제들이 자주 발생했다는데, 이 때문에 종삼을 직접 재배해 품질과 신선도를 확보하고 가격 변화에도 대비한 것이다. 하지만 종삼 농사가 인삼 농사이다 보니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데,
대표님, 네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종삼 심으려고 예정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운을 가득 머금어야 뿌리를 뻗어내리는 특성 때문에 땅부터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관리해야 파종할 수 있다고. 땅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1년 정도 해서 약 10회 정도 밭갈이를 해야 되고요. 처음에 대비 뿌리고 또 밭 깔고 로타리 치고 또 대비 넣고 쟁기 갈고 로타리 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약 10회 정도 관리를 해서 인삼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고년근 인삼과 달리 새싹삼의 종삼은 1년에서 2년 정도 키우기 때문에 땅 관리를 1년 정도만 하면 된다는데 이때 영양을 채우고 흙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종삼은 이제 뿌리가 깊이 쭉쭉 뻗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덩이가 많이 져 있고 하면 이 뿌리가 받쳐서 많이 못 내려가요. 그래서 굉장히 흙을 밀가루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햇빛에 노출시켜서 소독도 하고요. 워낙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보니 공간과 시간 외에도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데 송인천 부자농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을 통해 종삼 농사의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땅 관리를 하다 말고 하우스로 돌아온 부자농부. 대표님, 여기는 또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까 바깥에서 본 것처럼 실내에서 키우는 종삼 키우는 곳입니다. 실내에서도 종삼을 재배하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낙엽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잎이 이렇게 마른 거 봐서는 뭐 종삼 형태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은 거예요? 굉장히 잘 된 농사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신 있게 흙을 파기 시작하는데 이거 봐요. 이거 얼마나 농사 잘 된 거예요. 한눈에 보기에도 굵직한 종삼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크고 좋죠? 실내에서도 엄청난 양의 종삼이 재배되고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야외보다도 실내 농사가 온습도 관리라든지 그런 게 용이하고요. 아무래도 생육 기간이 실외보다도 훨씬 길기 때문에 씨알이 더 굵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내인 만큼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재배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데 실내 재배에 성공하기까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고. 이 실내 종삼에 사용된 흙은 어떤 흙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실내 종삼의 흙은 이제 야외 흙을 사용해도 되는데 균철이라든지 무게감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적합한 흙을 이제 찾아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내 재배에 적합한 흙은 어떤 흙인 걸까? 농장의 한 하우스에서 무언가를 덩어리째 실어 나른 부자농부. 포장을 벗겨내 보니 거대한 진흙 덩어리 같기도 한데 이거 뭐예요? 이 비트무스인데요. 제가 새싹삼 농사할 때 쓰고 있는 흙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볍고 보습력이 좋아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피트모스는 습지의 대적층에서 생성되는 흙으로 균 관리가 용이하고 통기성도 우수해 다양한 농사에 사용되고 있다는데 송인천 부자농부도 피트모스를 종삼 농사와 새싹삼 농사에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뿌리고 있는 하얀 알갱이는 무엇일까? 이게 인삼 씨앗입니다. 지금 이제 파종을 하게 되면 내년 한 3월경에 싹이 나서 10월경에 낙엽이 지고 그걸 캐면 이제 종삼입니다. 뿌리의 굵기와 길이 형성을 위해 1년에서 2년 정도 키워 사용하는데 이렇게 재배한 종삼에 싹을 틔우는 것이 새싹 인삼인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오랜 시간 공들여 재배한 종삼을 뒤집어 엎어 흙까지 쏟아내버리는 부자농부. 종삼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새싹삼 심으려고 종삼 수확하고 있습니다. 수확 시기가 있어요?
보통 야외에서는 땅이 얼기 전에 한 11월, 12월 사이 정도 하는데 여기는 땅이 안 얼기 때문에 12월이나 1월이나 2월이나 아무 때나 해도 괜찮습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수확해서 사용하는 건데 수확한 종삼은 새싹삼 재배하우스로 가져와 싹을 틔우기 위한 재파종에 들어간다. 이러한 작업이 매일같이 반복된다고. 새싹삼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세요? 새싹삼 생산량은 이제 1년간 요삼으로 했을 때 한 달에 한 90만 뿌리, 뭐 연간 한 1000만 뿌리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1000만 뿌리라고요? 생산량이 엄청난 만큼 파종 작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하지만 귀한 종삼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작업이 필요하다. 새싹삼 심을 때 주의할 게 있나요? 주의할 점은 이제 내두가 너무 깊게 묻히지 않게 하고요. 너무 좀이라도 안 되고 너무 듬성듬성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3, 4cm 정도 간격으로 심으면 적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파종한 종삼의 싹을 틔워 새싹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것일까? 온도는 약 20도 정도 내외 정도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고 나서 이제 물을 갖다가 한 일주일, 10일 간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절기 같은 경우는 심은 지 한 15일 내외 정도, 동절기 같은 경우는 한 2, 30일 내외 수확 출하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봄이 되면 싹이 트지만 새싹삼 재배하우스에서는 온습도를 조절해 20여일 만에 싹을 틔우는 건데 이 때문에 1년 15모작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15모작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 지금까지 봐온 하우스와 전혀 다른 모습의 컨테이너 하우스로 향한 부자농부. 그곳에서도 새싹 인삼이 자라고 있었다. 여기는 또 어디예요? 여기도 새싹삼 키우는 생육실입니다. 하우스가 여기는 아닌데요? 아까는 하우스고 여기는 이제 LED로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총 5동의 LED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부자 농부. 건물 내부에서 키우고 있지만 LED 조명이 있어 일조량을 부족함 없이 채울 수 있다는데 LED로 재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LED로 재배를 하게 되면 일단 생육 기간이 짧아지고요. 잎이 활짝 펴지고 그 냉난방비가 많이 절감됩니다. 일반 하우스 새싹삼과 잎 상태를 비교해본 결과 실제로 큰 차이를 보였다. 부자농부의 새싹삼 농장에서는 매일 수확이 이루어진다는데 흙이 깊지 않아 어렵지 않게 뽑혀 나오는 새싹삼. 하지만 연약한 줄기와 잎이 달려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뽑을 때 잎을 잡고 뽑으면 잎이 찢어지기 때문에 줄기 한 중간 정도의 손을 잡고 살짝 뽑아 주시면 됩니다. 빠른 속도로 수확하면서도 줄기와 잎이 다치지 않도록 잡는 위치와 힘 조절이 필요한 건데 다른 작물에 비하면 손쉽게 수확할 수 있다고. 수확은 어떤 걸 수확해야 돼요? 잎은 이 정도 폈을 때, 그 다음에 길이는 한 뼘 정도 됐을 때, 뿌리는 예를 들어서 한 10cm 정도 됐을 때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동절기라 30여일 만에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랐다는데 이러한 새싹삼을 신선하게 공급하기 위해 매일 들어온 주문량에 맞춰 수확 작업을 진행한다고. 오늘 수확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 수확할 예정이 한 4만 뿌리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새싹삼을 생산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많은 새싹삼은 어떤 경로로 판매되고 있는 것일까? 저희 거래처가 한 1,500개 정도 되는데 그 온라인, 오프라인, 뭐 전화 주문, 그다음 마트, 일반 소비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싹삼이 직거래로 판매되고 있었는데
수많은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었던 비결은 깐깐한 선별이라고 한다. 직원들이 크기별로 1차 선별을 마치면 부자농부의 아내가 다시 한번 2차 선별을 한다는데 그 선별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작은 흠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그 선별 기준은 어떤 거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작은 키스 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거 이거는 비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새싹삼은 수많은 거래처로부터 품질을 인정받고 있었는데 부자농부의 농사에 대한 열정 때문이기도 했지만 가장 큰 비결은 아내의 깐깐함이었던 것이다. 제가 주부다 보니까 받는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받았을 때 불량이 섞여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최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깐깐한 선별로 신뢰를 확보하라. 고객으로부터 품질을 인정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농장을 운영하고 새싹삼을 키워내는 부자농부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깐깐함이 지나치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데 이 정도는 상품에 이어도 되지 않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요. 선별에 있어서만큼은 양보란 없다. 집에 들어가면 싸울 일이 없는데 여기 나오면 선별 문제 때문에 가끔 그러기도 해요. 전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조금이라도 험이 있으면 소비자한테 보냈을 때는 제가 괜히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좀 더 깐깐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으로 키운 새싹삼인 만큼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스스로도 당당하고 싶다는 아내. 부자농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다. 그런데 선별 과정을 지켜보던 중 새싹삼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는 부자농부. 어떻게 된 일일까? 삼 자주 드세요? 예, 자주 먹습니다. 출하시기 전에 맛이 변화가 없는지 먹어보기도 하고 아까 같은 경우는 상품이 안 된다니까 그냥 먹는 거죠. 대표님이 키운 색삭삼은 드셔보시면 알까요? 딱 알죠. 제가 새싹삼 농사 경력이 7년째인데 먹은 것만 해도 몇천 뿌리 먹었을 텐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부자농부의 도전. 눈을 가린 채 맛을 본 뒤 부자농부가 직접 재배한 새싹 인삼을 찾아라. 새싹삼이 3개가 있어요. 네, 이 중에서 네, 부자농부의 네, 새싹삼을 네. 찾으세요. 첫 번째 새싹삼 드셔보세요. 제작진과 함께 문제를 출제한 아내의 도움으로 시작된 도전. 손끝으로 먼저 느낀 뒤 신중하게 맛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두 번째 새싹삼 드셔보세요. 이걸 한번 헹궈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헹굴까요 아니면 헹구지 말까요? 괜찮아요. 두 번째 색삭삼 드셔보세요. 걱정스러운 아내와 달리 부자농부는 자신만만한 모습인데 과연 미각만으로 직접 재배한 새싹삼을 찾을 수 있을까? 세 번째 색삭삼 드셔보세요. 드디어 마지막 새싹삼을 입에 넣는데 이 중에서 부자농부의 색삭삼은 있나요? 없다가 정답인 상황. 모든 새싹삼은 다른 농장의 것인데 제 생각은 1번, 2번인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2개가 부자농부의 것이다. 안대 벗어주세요. 정답을 기대하며 안대를 벗어보지만 어떤 게 부자농부의 색삭삼인가요? 3번이에요? 하나도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첫 번째 도전 실패. 첫째 번 먹고 입을 헹구고 또 먹고 헹구고 해야 정확한 맛을 알 수 있는데 입을 안 헹구고 먹었기 때문에 조금 실패한 것 같습니다. 다시 이 도전 기회를 주십시오.
두 번째 미션은 난이도를 높여 각 새싹삼의 재배 방식을 맞추는 것인데 과연 미각만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앞에 물도 있습니다. 네. 이제 물 없어서 안 됐다 이거 안 통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새싹삼 드셔보세요. 첫 번째 도전의 실패로 더욱 진지해진 부자농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새싹삼의 맛을 음미하기 시작했는데 입 헹구시고 두 번째 거 가겠습니다.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두 번째 새싹삼 가겠습니다. 온 신경을 미각에 집중해 다시 도전. 첫 번째는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하우스 쌈이고요. 두 번째는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LED에서 키운 새싹쌈입니다. 안대 벗어주세요. 자신감을 잃은 부자농부의 두 번째 도전은 성공! 아싸! 성공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새싹쌈 농사 계속한 보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새싹쌈 기대하겠습니다. 아내의 깐깐한 선별이 끝나면 수분 유지를 위한 이끼와 함께 포장 용기에 담겨 출하 준비를 마치는데 당일 수확,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매일 신선한 새싹쌈이 출하된다.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새싹쌈 판매로만 연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오직 새싹삼만을 판매해 연매출 10억 원을 달성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송인천 부자농부가 새싹삼 농사를 짓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2003년 정도부터 제가 새송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돈벌이도 좋았고 잘 나갔죠. 근데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새송이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근데 인건비도 오르고 배지값도 오르고 끝없는 추락.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때 새싹삼을 발견했다는데 우연찮게 2010년도 새싹삼에 대해서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경 재배에다가 LED를 했는데 단점들이 너무 많았죠. 근데 이 단점을 보완하면 아주 소득이 좋은 작물이 될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간의 연구 끝에 이 흙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흙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싹삼에 사활을 걸고 달려온 지 7년. 아직도 새싹삼의 가능성에 도전 중이라는데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 걸까? 선별 과정에서 흠집이 조금 난 거라 그 영양분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제가 이 새싹삼으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가공으로 상품을 다양화하라. 그동안 활용 방법을 찾지 못해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새싹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는데 꼼꼼한 세척을 거친 뒤 잘 건조해주면 가공을 위한 준비가 끝난다. 이렇게 넣고 약 한 36시간 정도 건조시킵니다. 왜 건조시키는 거예요? 건조시킨 새싹삼으로 제가 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장에는 새싹 삼주 가공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세척과 건조를 끝낸 새싹삼을 이곳에서 술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주정하고 물하고 한 1대1 비율로 섞어가지고 술을 담그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우려내서 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싹삼이 가진 유효 성분과 풍미를 술에 우려내는 작업인 건데 여과 과정을 거친 맑은 술을 병에 담고 마지막으로 새싹삼을 넣어주면 새싹삼의 건강함을 가득 담은 특별한 술이 탄생한다. 새싹삼으로 만든 술로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연 매출이 한 5천 정도 됩니다.
새싹삼 판매액에 술 가공을 통한 매출이 더해져 연매출 10억 5천만 원을 달성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싹삼 하우스가 아닌 또 다른 밭에서 작업 중인 부자 농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 여기는 무슨 작물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도라지는 도라지인데 슈퍼 도라지라고 합니다. 슈퍼 도라지? 일반 도라지하고 좀 달라요? 일반 도라지는 3년, 4년 이렇게 키워도 많이 안 크는데 이거는 1년, 2년만 키우면 한 700g, 1kg 정도 나가요. 그 정도로 큽니다. 최근 새로운 소득 작물로 각광받고 있다는데 크기만큼 효능도 뛰어나다는 슈퍼 도라지는 이름만큼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었다. 보통 일반 도라지는 1년 크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하나. 근데 이게 슈퍼 도라지는 1년 크면 한 700g, 1kg 정도 나가요. 근데 지금 이거는 7월에 내가 너무 늦게 심었는데 4개월 차인데 이 정도 컸어요. 부자농부가 슈퍼 도라지를 재배하는 이유는 기후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는데 지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농업인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부자 농부는 타이밍이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새송이 버섯을 했더라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텐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작물을 선택해서 도전한 것이 저를 부자 농부로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송인천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종삼의 품질을 확보하라. 두 번째, 깐깐한 선별로 신뢰를 확보하라. 세 번째, 가공으로 상품을 다양화하라. 새싹인삼 농사로 연매출 10억 5천만 원을 달성한 송인천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위기 앞에서도 새로운 작물로 가능성을 일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 농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송인천 부자농부. 그의 도전이 계속되는 한 우리 농촌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